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강만우입니다. 이번 시간에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와봤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요즘 체코 원전 수주 계약 체결과 더불어서 국내 기관에서도 가스터빈 전격 부하 성능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쳐지면서 주가의 상승폭에 더 박차를 가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정확하게 드려보려고 하고, 앞으로 투자자들의 관점, 이 관점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기사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 가처분이 취소가 되면서 바로 이어서 체코에서 약 25조 원가량 신규 원전의 수주가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약 25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이 4일 전격 체결이 되었다.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등 국내 원전주들이 프리마켓에서 강세다라는 기사가 올라왔고, 이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두산에너빌리티는 6%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원전주 자체들이 프리마켓에서 강세를 나타낸 건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 소식 영향으로 풀이될 수 있다.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와 신규 원전 사업 본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대체 이 본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냐? 체코 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입찰 경쟁사인 프랑스 전력공사 즉 EDF와 소송 제기에 따라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발주사인 EDU와 한수원은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를 했고,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을 파기하면서 계약 체결이 곧바로 가능해졌다는 거. 그러면서 바로 전자문서로 계약을 작성을 했죠. 그리고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1000메가와트급 두코바니 5, 6호기를 2036년에서 2037년까지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와 3파전 끝에 지난해 7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체코 측과 협상을 진행을 했고, 지난달 7일 계약을 맺을 예정이었다. 이렇게 간단한 내용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미국 웨스팅하우스야 이 프랑스,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저희 그 원전 기업 자체가 한국이 수주를 따냈다라는 이 의미가 엄청난 상징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한국 기업 자체들이 상대적으로 프랑스나 웨스팅하우스에 비해서 비용적으로도 절감이 확실하게 되고 기간적에서도 확실한 이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래도 보시면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은 대한민국 원전 수출 역사상 아랍에미리트 즉 UAE 바라카 원전에 이은 두 번째 성공 사례다. 16년 만에 이룬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팀 코리아가 세계 최대 원전 강국인 프랑스를 제치고 글로벌 원전 시장의 중심인 유럽에 처음으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만큼 체코에 이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스웨덴 이런 각지 나라에서 이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중소 중견기업을 비롯한 국내 원전 공급망 전반에 일감을 창출해내면서 이런 이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죠. 일감 창출.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까지도 건드려주는 모습 보이고 있고, 침체했던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 만약 한수원이 체코의 테물린 원전 건설에서도 우선 협상권을 확보를 한 뒤에 최종 계약까지 이르는 상황이 온다면 유럽 원전 시장에서 한국 원전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강한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나왔다. 즉, 기업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유럽연합이 역외보조금 위반 조사에 나서는 등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번에 1심에서 승소를 하긴 하였지만 프랑스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란 말입니다. 뭐를 바짓 가랑이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리스크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항소심에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미 1심에서 긍정적인 승소하는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이상 승소를 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끝까지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EDF는 한수원이 한국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보조금을 지급받아 불공정 경쟁을 했다고 주장을 하곤 있지만 정확한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고 EU 집행위원회에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EU 집행위는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 조사를 검토 중이다. 1심에서 승소한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이 증거 쪽이라든지 이런 국가 사안에 대해서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승소를 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체코의 계약을 따낸 순간부터 이 상승세는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번 체코 계약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관점을 한번 짚고 들어가 보자면 이런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사업의 이번 글로벌 확장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번 체코 수주가 이런 유럽 원전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사례로 향후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체코 외에도 이 루마니아 소형 모듈 원전, 즉 SMR이겠죠. 이 SMR 계약 가능성이 거론이 됐다. 그리고 한국 원전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확대가 기대가 된다. 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따 국내에 대해서도 말씀을 조금 드릴 건데 이런 해외 쪽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코 계약건에 따라서 이런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당연하게도 보여주고 있고,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또 뭐가 있다? 이 법적 리스크를 마냥 우리가 당연히 이겼겠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되고, 이 법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가능성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EDF 입장이 뭐였어요?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불법 보조금, 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을 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경쟁에 참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EU 집행위원회에 정확한 조사를 요청을 했으니 이런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추후 계약 진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원전 관련주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까지 열어두셔야 되면서 이번 체코 원전 계약 확정으로 인해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기술, 한전 KPS 등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크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유럽 시장에서 확대가 기대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체코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테물린 원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유럽의 원전 시장에서 한국 원전 시장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체코 원전 수주 자체는 한국의 원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이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이며 향후 추가적인 해외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 단계다라고 봐주시고,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주가 상승과 장기적인 시장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서 전략을 잘 세워 나가는 것이 핵심 키포인트가 되시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 기사를 한번 보시면 국내 시장에 관한 내용인데, 자, 두산에너빌리티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전격 부하에 대한 성능 시험을 성공했다 라는 기사고,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 확대로 가스터빈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가스터빈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모델이 전격 부하 성능 시험에 성공해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SMR과 더불어서 이 국내에서도 가스터빈, 풍력 등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으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번 대선 이후에 이 대통령이 정해지면서 그 대통령의 정책에 맞는 방향까지 따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전격 부하 성능
이 전격 부하 성능 시험은 최종 조립된 가스터빈을 실제 발전소와 동일한 조건에서 최대 속도와 최대 출력으로 운전을 하며 성능과 안정성을 최종 점검하는 테스트다. 실제 상황처럼 가정을 해서 테스트를 했다. 그리고 창원 본사에서 진행된 기념식엔 두산 에너빌리티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을 했고, 이번 성능 시험은 창원 본사에 구축한 가스터빈 전용 시험장에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세밀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능 시험을 통해서 출력이나 효율은 물론 진동, 온도, 배기가스 등 각종 운전 지표도 종합적으로 점검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데이터 센터 전원 공급을 위한 운전 유연성 점검, 재생에너지 발전의 가널성을 보완하기 위한 급속 가동 시험도 병행해서 추후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전격 부하 성능 시험에 성공한 가스터빈은 380메가와트급 모델로 지난 19년 세계 5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270메가와트급 모델의 후속 제품이고, 당연히 성능이나 출력 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겠죠. 이 모델은 글로벌 선도기업 수준의 출력, 효율, 운전 유연성을 갖췄다. 복합 발전으로 운영 시 570메가와트, 효율의 63% 이상 나오는 수준이고, 또한 글로벌 환경 규제 기준을 충족을 해서 해외 시장 진출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복합 발전은 가스터빈에서 나온 고온 배기가스를 활용해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로 스팀 터빈을 운전해 한 번 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즉,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이런 친환경과 거리가 먼 내용들이 아니라 이런 복합 발전까지 가져가면서 친환경까지 노려주고 있는 모습, 친환경까지 겨냥을 해주고 있는 모습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부회장은 이번 모델의 전격 부하 성능 시험 성공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라며, 최근 가스터빈 사업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두산 가스터빈 입지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당연하게도 미래 글로벌 시장에서까지 입지를 다져주겠다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며 가스터빈 공급 기회도 함께 확대되고 있는 거 당연하고요.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의 적시성, 부하 변동 대응성 측면에서 가스터빈의 장점이 부합하다라고 가스터빈의 장점까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은 지난해 63기가와트에서 오는 29년 112기가와트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면서 이 중 47기가와트가 북미에 집중될 예정으로 이 지역 가스터빈 시장도 함께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북미 시장까지도 노려주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다수의 북미 데이터 센터 개발사들과 2028년까지 10기 이상의 가스터빈 공급하는 것을 논의를 하고 있다. 너무나 호재거리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 이 국내 시장까지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국내 시장이나 해외 시장이나 이런 AI 데이터 센터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가스터빈의 수요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인지를 해 주시고, 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이 어느 정도로 늘어난다고 했어요? 24년에 63기가와트에서 29년, 즉 5년 만에 112기가와트로 성장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거의 2배 가까이 되면서 북미 쪽에도, 이 북미 시장에서도 가스터빈 수요가 집중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터빈을 뭐라 그랬어요? 가스터빈 자체가 이 AI 데이터 센터 자체에 필수적으로 이 부합하는 조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라고 했는데, 이 가스터빈 자체가 이 부하 변동에 대한 대응성과 이 적시성 측면에서 엄청난 강점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가스터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스터빈 산업이 AI 데이터 센터에 부합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재생에너지 발전의 가널성을 보완하기 위한 급속 가동 시험도 진행이 됐고, 다양한 AI 데이터 센터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강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고, 단순히 이런 이점을 가져간다라는 것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기술적인 성과를 거듭하고 있죠. 이 기술적인 성과에 뭐가 있었냐?
이 세계에서 5번째로 개발된 모델의 후속 작품, 더 보완하고 기술력이 좋아졌다. 이 모델의 후속 제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효율부터가 43% 이상, 그리고 복합 발전을 했을 경우 63% 이상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언제 나왔다? 이번 전격 부하 성능 시험에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 라는 사실이 있고, 이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미 시장에서 활성화된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8년까지 북미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개발사들과 10기 이상의 가스터빈 공급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북미 시장으로 발전 가능성도 다분하고, 이런 10기를 따져보면 기술 경쟁력인 확보로 장기적인 매출 성장과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경쟁력의 확보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당연히 올라가고, 이번에 성능 시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해외 수주 확대 및 시장의 점유율 자체가 증가될 것이라고 기대를 가져가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러한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혹여나 이 글로벌 환경 규제의 기준을 충족을 하면서 친환경 발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기업의 가치 상승의 가능성 너무나도 다분하고, 이 점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 것인가, 이런 호재거리, 악재거리 나오는 동시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영상으로 촬영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정보들을 찾아오고 알려드리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 번호를 하나 알려드릴까 하는데, 010-8003번에 1173, 여기로 두산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부분 두산 주부님이시구나 하면서 이 부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타점에서 매수를 하고 어느 타점에서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정보들도 드리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는데, 유튜브 채널 자체가 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좀 공공의 이익을, 즉 공익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들로 인해서 굉장히 수익 실현을 많이 하셨다, 수익 실현을 해오고 있다라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한테 후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후원 금액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이 금액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인 만큼 다른 구독자분들한테 그대로 돌려드리면 어떨까라는 계기로 이번에 이벤트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이벤트를 제가 직접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이거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냐 물어보시는데, 여기 두산 뒤에, 즉 두산 뒤에다가 600이라고 숫자 하나만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저희 구독자님이시구나 하고 구독자님인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지원금까지도 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 이걸 왜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냐 하시는데, 저희 영상을 아무래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의 찐 구독자분들이 맞구나 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댓글로 파이팅 한 번만 해주시면 저희가 채널 운영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보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고, 010-8003번에 1173
두산이나 두산 600 문자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면서 이런 이벤트까지도 참여 가능하니까 꼭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드리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정보들로 가지고 돌아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만호였습니다.